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 또 달성사저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감사하게도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가랑비 정도만 조금 오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하는 데는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나의 어머니 유경수 이 책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하신 61선 연설문은 다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저서인 유영수 여사님 생각하면서 또 이 책을 읽는 것도 뜻이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두 분 대통령님이신지 정말 얼굴을 뵙기만 이렇게 사진으로지만 뵙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저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달성사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또 이렇게 피켓을 걸어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햇빛 막아주는 이게 딱 접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저 차 밑에 앉아서 하든지 좀 책을 읽어야 되니까 위치를 좀 새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헌법상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으셨는 상태에서 그것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금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그대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신 겁니다.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님이신 거죠. 지금 그때 당시 대통령님을 불법으로 감금시키고 대통령직을 찬탈한 문재인, 그 바톤을 이은 윤석열, 또 그 바톤을 이은 이재명 전부 다 부정선거로 그것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가 부정선거냐 말할 수 하시겠지만 윤석열은 이재명을 당선시키지 그거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한 80%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문재인 때나 4.15 부정선거가 없었던 걸로 하기 위해서 이 표를 조정을 했죠. 그렇게 했다는 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죠. 어떻게 어쨌든지 간에 그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사전선거가 없었고요. 그 전자개표기만 있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전라도에서까지 지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진 한 80% 가까이 지지를 받으셨는데 51점 얼마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전자개표기로 그거를 낮춘 겁니다. 윤석열 때처럼 그렇게 낮췄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자개표기만을 가지고는 그거를 조작하기가 한계가 있어갖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신 겁니다. 안 그랬으면 문재인이가 당선될 뻔했죠. 그렇지만
전자개표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사전선거가 생겼잖아요. 그 사전선거가 생기고부터는 진짜 완전히 이거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표를 갈아치우고 하는 이런 부정선거가 버젓이 행해지고 그 자료를 아무리 이렇게 제출하고 해도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서 조사를 안 하는 거죠. 거기에는 다 딥스테이트들이 과 연관이 있고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들 이 진실을 독수리 눈으로 지켜보는 애국 국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더 많은 표로 당선되실 수 있었는데 저들이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졌던 게 51%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스스로가 부정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 일절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성품 자체가 거짓을 싫어하고 어떤 불의한 일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시죠. 정당하게 항상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 말은 정말 진실 알공이는 빼쁘고 그 내막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자,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시작하기 앞서 애국가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님 저서인 나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 읽어드리고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하십니다. 그것이 사필기정의 원칙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죠? 휴대폰에도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 박근혜 대통령님께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잘 받으세요. 나의 어머니 유경수, 우리 유경수 여사님 너무 우아하고 이쁘게 보이셨죠? 아름답게 보이셨죠? 이거 이제 오히려 카메라가 어머니 유경수, 우리 유경수 여사님 너무 품이 있으시고 우아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시죠.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서 1999년 어머니 25주기를 맞았습니다.
50세도 채 못 사시고 이 세상을 뜨셨지만 참으로 굵게 사셨다고 느껴집니다. 인간에게 소중하기 그지없는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얻은 것은 버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결국은 잊혀지고 말지만, 지극한 성실성과 사랑, 이것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진리를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을 다녀도 외국에 나가서까지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기억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잠깐만요. 좀 이제 비가 좀 그쳐가고 비옷을 벗어야 되거든. 더 벗어. 저는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짧은 여정. 그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가장 중히 생각하며 많은 사랑의 자취를 남기고 가신 어머니 모습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도 그들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떤 분이었다는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을 더 생생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음을 아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25주기를 맞이하여 그런 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일생을 그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은 제가 어머니를 회상하며 쓴 글이고, 둘째와 셋째 장은 박목월 선생이 쓰신 유경수 전기 중 발췌한 것이며, 마지막 부분은 어머니의 육필 원고와 어머니를 그리며 아버지가 쓰신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씀씀이를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셔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내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함께 있는 시간은 공식 석상에서 일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한두 걸음 뒤쳐져 걸으시고 앞에 나서서 연설하는 아버지 뒤에서 말없이 아버지를 응원하는 일이 어머니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중에도 두 분은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교감을 서로 나누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여성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 저분을 모셔볼까요? 하면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문 밖에는 뜻밖에도 아버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지나가는 걸 알았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어머니는 그냥 느낌이 왔어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오가고 서로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내조자로서의 일을 힘들지만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조를 바칠 수 있는 남편을 가졌다는 것으로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함께 나누고 자랑스러움은 마음껏 보여드리며 가정일로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내조하는 어머니의 원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아버지에게 알려드려 기쁨을 나누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마음은 남편인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었기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주부로서 온갖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이런 삶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럼으로써 보람있고 의미 있다고 믿었습니다. 워낙 성실한 분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성실하려고만 노력하죠. 이 한마디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1964년은 아버지가 가뭄으로 인해 애를 태운 해였습니다. 그해 7월경 마산에서의 행사를 끝내고 귀경하던 아버지는 비가 오지 않아 아직도 모내기를 하지 못한 채 팽개쳐진 마른 논을 보고는 긴급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대책회의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맛도 잃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농민과 함께 비를 기다리던 열흘 후 드디어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청와대의 나무들도 가지를 휘저으며 떨어지는 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마산으로 전화를 해서 그곳에도 비가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을 확인한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나가 반가운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줄기차게 퍼붓는 비 속에서 묵묵히 비를 맞고 서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이 나라의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편의 모습에서 감동과 함께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호주를 방문했던 1968년 어머니는 호주의 넓은 녹지대에서 예쁜 꽃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캥게일 푸어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탄성을 지르자 호주 수행원이 꽃을 한아름 꺾어 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꽃을 꺾은 사실에 미안해하며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예쁘지요 하며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우리나라 꽃보다 예쁘지도 않네 했답니다. 어머니는 웃었지만 한 송이 꽃일지라도 우리나라 것을 내세우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역시 작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감동을 느끼며 살았던 어머니. 어머니는 그 감동을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답하였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짓궂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주저없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어머니의 대답이 세간에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매력이 무엇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결혼한 이유는 의지가 굳고 신념에 찬 모습에 끌린 것이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느낀 것은 가족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어린아이처럼 맑게 웃는 모습이 매력이더군요. 대통령은 공처가라고 건데요. 애처가라고 정정해주세요. 공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해마다 내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세요.
작년에도 봉사활동을 갔다 왔더니 저도 모르게 친척을 초대하셨더군요. 손을 내밀면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저희들이 만든 축하 그림 카드를 주더군요. 아마 아버지가 시킨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대통령직이 15점을 앗아갔으니 85점이지요. 다시 결혼하신다면 어떤 남성을 선택하겠어요? 그분이 대통령을 그만둔 남성일 때 그분과 결혼하겠어요. 조용하지만 각별한 사랑을 나누던 두 분의 모습은 해마다 목련이 피는 4월 중순이면 청와대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목련 꽃송이의 바닷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정하게 산책하는 모습이 제 방 창너머로 보이곤 했습니다. 목련나무 밑에 머물러 유심히 꽃을 바라보다가 저편으로 사라지는 두 분의 모습은 목련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의 산책을 즐기는 어머니의 웃음 띤 얼굴도 활짝 핀 목련과 아주 닮았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와 아버지는 탁구 시합도 즐겼습니다. 어머니가 학창시절 배구를 배우셨다고는 하나 언제나 시합은 아버지의 승리로 끝나곤 했습니다. 시합을 하느라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분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빙그레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때만큼 큰 소리로 웃으며 탁구 서부에 전력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아버지를 언제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대통령은 스케줄과 씨름하기를 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쉴 사이도 없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버지의 스케줄을 보면 꼬리 없는 괴물과 씨름하는 어느 무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쓴 글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접견하기 위해 아래층 서재로 내려가는 대통령의 걸음걸이를 지켜본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보통 뛰어가는 버릇이 대통령에겐 있다. 나라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때라면 더군다나 빠른 걸음걸이는 거의 구보와 같이 된다. 또 뛰어가시네. 혼자 넋두리처럼 되뇌었더니 대통령은 흘낏 돌아보고 두어 걸음 더 빨리 뛰어내린 다음 유유한 자세로 걸어 내려간다. 안쓰럽기도 하고 미덥기도 하다. 이처럼 항상 아버지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어머니이기에 몸에 이롭고 좋지 못한 것을 가려 아버지의 식탁을 마련하는 일이 어머니에게는 큰 과제였고, 이를 해결하느라 식품학과 영양학과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은 어머니는 그 방면에 일가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도 잊은 채 회의를 하게 되면 어머니는 식사 시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쪽지를 가만히 넣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시는 밥에는 언제나 현미를 섞었으며 아버지 입에 행여 맞지 않을까봐 차츰 현미의 양을 늘려가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도토리묵 등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산길을 걷다가도 질경이 같은 나물이 눈에 띄면 얼른 펴서는 아버지 식탁에 올렸습니다. 경상도에서 자라 냉면을 모르던 아버지가 한번 맛을 본 냉면을 좋아하게 되자 아버지가 언제 냉면을 찾을지 모른다며 항상 냉면을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청와대 뒷뜰에 텃밭을 마련하여 고추와 상추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옷차림에도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 남자들의 넥타이가 넓어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드릴 넥타이를 새롭게 몇 개 더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침마다 평소의 것만 고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몇 번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예전의 넥타이만을 골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예전의 넥타이를 슬며시 감추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넓어진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원하는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르지 않으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즘 와서 부쩍 내 옷에 신경을 쓰시는 대통령께서 흰빛이 좋겠다고 하시니 한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따라야 하겠지. 큰 행사나 외국인을 접견할 때 흰옷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흰옷으로 갈아입으며 어머니가 한 말씀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이런 농담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화사한 옷이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빨간색 옷을 입었더니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빨간색은 좀 하시는 것이었어요. 무한한 마음에 얼른 바꿔 입어야 했지요. 어머니의 옷 색깔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던 아버지와 그러한 남편의 뜻을 고맙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어머니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입나 관심 있게 바라보고 무엇을 먹나 걱정하고 몸이 상하지 않나 염려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신뢰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고 남편의 손발이 되어 남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조자이고 아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시골로 내려가 작은 집 하나 짓고 나무와 채소를 가꾸며 평화롭게 조용히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두 분은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나누며 어느 부부보다 행복한 노년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두 분의 이러한 노년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생이지만 한 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두 분은 충분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였을 거라는 저의 믿음입니다. 조용하지만 어리석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잠깐만요. 비가 때문에 땅으로 굵어지네요. 보이는 건 아니겠죠. 어디까지 오겠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화사한 옷이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빨간색 옷을 입었더니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빨간색은 좀 하시는 것이었어요. 무한한 마음에 얼른 바꿔 입어야 했지요. 어머니의 옷 색깔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던 아버지와 그러한 남편의 뜻을 고맙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어머니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입나 관심 있게 바라보고 무엇을 먹나 걱정하고 몸이 상하지 않나 염려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신뢰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고 남편의 손발이 되어 남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조자이고 아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시골로 내려가 작은 집 하나 짓고 나무와 채소를 가꾸며 평화롭게 조용히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였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두 분은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나누며 어느 부부보다 행복한 노년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나라의 지도자이기에 그리고 그 내조자이기에 많은 시간을 봉사에 할애했던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며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두 분의 이러한 노년 생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생이지만 한 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두 분은 충분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확신하였을 거라는 저의 믿음입니다. 조용하지만 어리석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였던 어머니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산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몇 분이죠? 아버지의 삶도 이거를 다 읽어드리는 시간이 이제 1편은 마쳤는데요. 아버지의 사무곡이라는 이제 또 소제목이 있는데 요거를 다 읽으려 하면 또 시간이 많이 또 오버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내일 또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두 분 모습 이렇게 참 다정하신 모습 이렇게 보시고 또 비가 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비를 맞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청와대 뜰에 앉아서 함께 다정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모습. 두 분의 다정한 모습, 유영수 여사님의 환한 웃음, 웃는 모습,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며 아파하신 모습인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 우리 유영수 여사님의 이
진짜 고귀한 인품, 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연구인으로서 그 남편을 정말 뒤에 있으면서 한 걸음 뒤에서 늘 이렇게 알뜰살뜰히 내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도 그 세 자녀를 그 어떤 특권 의식을 갖지 않고, 이제 요 5년 동안 있는 거는 잠시 있는 거지, 너희들이 청와대에 있는 것을 뭐 우쭐해하거나 특권 의식을 갖지 않도록,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조그마한 소녀였죠.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셨다고 적혀 있는 걸 봤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비가 온다.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여튼 우리 유경수 여사님 그때 시해 당하실 때 제가 한번 보자,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유경수 여사님을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애지만은 그래도 이제 방송으로 이제 잠시 들었었겠죠. 그런 것 때문인가 하여튼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유경수 여사님 시해 되셨을 때 그때가 항상 생각이 나거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이 유경수 여사님이 계심으로 해서 큰 힘이 되셨는데, 유경수 여사님을 떠나보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그리우셨으면, 시나 일기에 이래 보면 구구절절 그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몇 번을 읽어도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님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 그리운 마음이 전해지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님 몸은 비록 이제 우리한테 안 계시지만 그 정신, 그 사랑, 그 마음은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유경수 여사님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좌파들도 유경수 여사님은 칭찬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들었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 정말 국모로서 너무너무 잘 남편 내조, 자녀 교육, 또 국민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리 없이 도와주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여사님이십니다. 참 그립네요. 보고 싶기도 하고. 한 번씩 영상으로 그분의 영상을 볼 때마다 그 음성도 참 이렇게 고우시고, 그죠? 네. 정말 직접 한번 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나의 조국 부르고, 또 비가 자꾸 좀 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별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람할 손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소금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동이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이 오늘에 이어가다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종대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딥스테이트 하루속히 모두 소탕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날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답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대통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하루속히 뵙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세계 평화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번영 발전이 얼마나 무궁무진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분이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또 살기 좋은 이 지구 행성으로 변모될 거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두 분의 함께 하실 그 날을 떠올리며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관리를 또 이렇게 잘 하시니까 안심이 되고요. 우리 대통령님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님이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정말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님이 없으면 지금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요. 진짜 반드시 청와대 복귀하셔서 우리 이 불법으로 인해서 지금 엉망진창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헌법으로 반듯하게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은 꼭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